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온라인 신청서의 작성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실제로 실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 익숙한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고 사업 절차나 심사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내부 실무의 그 운영을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3년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신청서는 파일 저장과 파일 등록과 중간 저장이 가능한 신청서입니다. 중간 저장은 이 신청서의 제일 하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이브를 클릭을 하시면은 중간에 저장이 되고요. 제출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게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급적이면 제출하기보다는 신청서의 중간 저장을 눌러 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체 필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필수 정보는 사업 운영과 소통에 필요한 단체의 기초 정보인데요. 일단은 단체 등록서로 기준의 공식적인 단체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설립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설립 일자는 여기에 보시면은 연도와 월과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중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빨간 별 표시가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 문항들은 필수 기재 문항이며 이 문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필수 기재 항목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메일 또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메일은 특히 그 가운데 그 @이 들어간 공식 메일 형식이어야지만 작성이 가능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단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 등 공식 운영 채널 중에 대표적인 채널의 한 개 링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으시면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은 SNS 링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를 가름하는 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지역 또한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주소지도 작성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의 그 서류나 아니면은 그 뒤에 선정 후 기기에 부착할 스티커 등 우편물을 발송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반드시 써주시고요. 단체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 사업에는 단체의 그 사업 담당자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 참여하실 담당자분, 그러니까 총 9개월에 이른 그 사업 진행 단계에 참여해 주실 담당자분의 설명을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가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무가 변경되시는 등 이런 식으로 그 담당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운영 기간에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이메일. 이메일은 개인 이메일보다는 그 업무용에 쓰이는 메일을 써주시면 되고요. 담당자 전화번호와 직통번호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단체 일반 현황입니다. 단체 일반 현황은 보유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리고 단체 대표자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그 공익법인 그 지정기부금 단체의 등록 여부 또한 yes 또는 no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등록에 있어서는 조금 각 단체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비영리 법인 등록이 만약에 예일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문항이 뜨고요.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된 학년어리를 기재할 수 있는 문항이 뜹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비영리 법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아닐 경우에는 대표자 생년월일을 뜨면 굳이 둘 다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 개만 쓰셔도 됩니다.
책임 대표자라는 거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책임 대표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이 사업이 조직 전체의 공감대와 그리고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해 주실 단체의 실제 대표자 중에 한 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실제 대표자가 책임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저 책임 대표자 한 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 대표자의 주요 양력 3개, 대표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업의 소통에 있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께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실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규모 확인을 위해서 단체의 회원수, 익히 회원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그리고 단체 임원수 또한 올해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임원 명단도 주요 임원의 조남과 그리고 직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근 인원수도 적어주세요. 만약에 상근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영어로 표시하시면 되고 12명이면 12명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비상근이나 반상근 인원수도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항이 만약에 작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항 작성이 필요하다는 경고 알림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별이 있는 필수 문항은 반복적이면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연역은 단체 설립만 제외하고 주요 연역을 연도, 월과 활동 내용 순으로 5개만 써주시면 되고요. 단체 활동 번역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업을 주로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지원도 하신다면 이렇게 2개 선택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체 활동 목적 또한 미션과 비전을 써주시면 되고요. 단체 핵심 역량은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강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과가 있다거나 등의 장점을 써주시면 되고 재정 건전성 또한 재정 투명성을 위해 하는 노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최근 대표 사업은 최근 단체가 직접 수행한 자체 사업을 아래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요. 사업명, 기관, 내용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대표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각 대표 사업은 총 3개까지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주요 외부 지원은 저희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공동수행 사업처럼 만약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지원이 없으실 경우를 고려해서 필수 문항은 아니다만은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단체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 섹션부터 단체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단체의 IT 인프라 지원 유형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 유형과 2 유형의 신청 가능 품목 그리고 작성할 내용이 다르므로 지원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공익활동 실무 시스템 전환 지원금 400만 원을 총 10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기나 신청 가능한 기기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 자립을 지원하며 해당 역량 향상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총 8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지원 가능한 항목 또한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유형, 선정 후 전 유형에게 제공되는 내용도 작성 추가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번 이후에 바로 7번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희망 지원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지만은 4, 5, 6 섹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단체 IT 인프라 현황과
단체 IT 인프라 신청 내용, 여기서부터는 그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단체 IT 인프라 활용 계획, 여기는 이제 그 목표입니다.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유형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단체 IT 인프라 현황 또한 이 유형, 촬영 장비나 중계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신청 내용 또한 미디어 장비, 그리고 데스크톱 PC, 소프트웨어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 인프라 활용 계획 또한 이 유형에 맞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작성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4, 5, 6 섹션으로 나눠보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모든 신청자에게 받는 항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유형부터 가볍게 보자면은 단체에 보유한 데스크톱 PC의 수량과 노트북 수량을 여쭙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데스크톱이 없다면은 0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한 대라도 있으시다면은 각 그 한 대당 그 사용 기간이나 그 데스크톱 PC 중에 가장 최신형인 기기의 사양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데스크톱 PC의 문제점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다시 0으로 되고요. 노트북 또한 그 단체 보유 노트북에 대한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0 없을 경우에는 추가 답변이 없지만은 한 대라도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구형, 가장 신형, 그리고 최신형 사양, 노트북 문제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도 없을 경우 0, 있을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부터는 추가 사양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질문이 뜨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기타 IT 기기에 준하는 기타 장비들에 대해서 기재하실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운영체제와 문서 작성 도구,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그 정품과 비정품 중에 각 수량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한컴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등 문서 작성 도구를 써주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는 월별이나 연별 구독을 하시는 온라인 기반 도구에 계정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타, 전자결제나 근태관리나 보안, 디자인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있으시다면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체의 실제로 IT 관리와 활용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 내부에 IT 담당자가 있으신지 아니면 외부에 조력자가 있으신지 단체 내부에 스마트워크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지를 여쭙니다. 이어서 단체 IT 인프라 신청 내용이 1유형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노트북을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노지만은 4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그 신청 항목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400만 원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단체에 집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트북은 만약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제약 없는 클라우드 협업을 위해서 데스크톱 PC는 1유형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트북의 신청 사용과 주 사용자 그리고 사용 목적 등도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IT 장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기반의 환경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예를 들어 와이파이 등록기 같은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은 웹캠 등 화상회의 장비, 기타 장비 등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기재하십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그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연구 설치 프로그램 신청은 가급적이면은 운영체제 우선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온라인 기반 협업과 자료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위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신청도 가능하고 대신에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된 노트북, 프리도스가 아닌 그 내장형 노트북을 이미 구입하실 경우에는 그냥 노트북 신청 내용에 통합을 해주시고 소프트웨어 신청 내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1년 구독의 기존 계정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기타로 전자결제, 근태관리, 보안 등 각 프로그램 수량을 신청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 주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IT 인프라 활용 계획 1 유형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의 신청 사유, 그리고 단체 내 온라인 협업 도입 및 도입과 또는 증진의 필요성, 그리고 단체 내 온라인 협업 도입 또는 증진계획 참여자를 체크해 주세요. 각 그 신청 사유는 500자 이내로 기술해 주시면 되고, 증진계획 참여자는 가급적 조직에서 어느 정도가 이 그 사업의 그 결과 선정 이후에 참여하실지에 대한 확인 항목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별 역할 써주시면 되고, 온라인 협업 도입과 증진을 위해 우리 단체에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력은 일단 나중에 그 컨설팅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 내용은 사업 선정 시 단체별 디지털 전환 목표 수립과 단계별 자문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참여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 목표와 방향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유형 신청서에 대한 그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2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체 보유 차량 장비 수량을 쓰실 수가 있고, 좀 약간 항목별로 미디어에 필요한 제용들 상세히 썼어요. 하나는 단체 보유 촬영 장비 수량, 또 하나는 단체 보유 중계 장비 수량, 저장 장치, 그리고 편집 및 기타 장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캠코더, 삼각대, 조명, 짐벌, 드론 등 촬영에 필요한 장비와 그리고 캡처보드, 마이크, 포켓 와이파이 등 중계에 필요한 장비, 나스, 외장하드, 메모리 카드, USB 등 각자 그 저장에 필요한 장치, 그리고 모니터, 태블릿 PC, 터치펜, 동글 등 편집에 필요한 장치를 쓰시면 되고요. 이건 다 현황입니다. 보유한 데스크톱 PC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그 1유형과 마찬가지로 연계가 아닐 경우에는 추가 문항이 있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운영체제의 수량을 쓰시고 대신에 여기는 1유형과 다르게 스마트워크는 오피스 도구가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이나 저장 공간 그리고 기타 디자인 프로그램 등의 수량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현황에 있어서는 단체의 미디어 콘텐츠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계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지, 틱톡 계정이 있으신지 등 쇼폼 콘텐츠가 올릴 수 있는 계정이 있으시면 되고요. 이 위에 거론되지 않은 기타 미디어 플랫폼이 있을 경우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내 미디어 관리 역량에 대해서도 미디어를 내부에서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외부에서 미디어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내부의 미디어를 직접 현재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해 보신 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유형의 경우에는 장비 신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박스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촬영 장비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실제 그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요. 중계 장비, 저장 장치, 편집 및 기타 장비 등 각 그 항목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저희 기재하실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신에 이 내용에서 그 한두 개라도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만 지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의 예산 전체를 가급적이면은 해당 사업을 이제 가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PC도 영상 편집을 위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노트북도 가능하시고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저장 공간 등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 유형에 신청하신 사유와 그리고 단체에서 왜 영상 활동의 역량 강화를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해당 계획에 참여하실 분과 그리고 각 참여자별 역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사업에 선정된다면 어떤 역량을 추가로 배우셔야 되는지를 쓰시고 사업에 선정되실 경우 단체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시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형별 설명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고요. 선정 전후 참여 과정에 대한 동의를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사업의 심사나 아니면 지금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의 필수 참여를 요하는 내용이고요. 먼저 사전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 심사 과정에서 1차 선정 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체 담당자는 필수 참여하셔야 되고요. 면접 심사 또한 역량평가 이후에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온라인 등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접 심사는 여기 5월 29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아마 넓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일정을 정리를 하여가지고 1차 선정 단체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께서도 그러니까 총 2인이 동석을 하셔가지고 단체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 오리엔테이션도 선정 이후에 진행이 되고요. 중간 발표에도 사업의 선정과 지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사례 공유회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선정 후에 미리 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기를 권고하는 마음에서 확인하고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사업에 있어서는 단체 담당자나 책임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가 필요하시고 단체의 등록 서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일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알게 되신 경로도 작성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차후 사업을 운영하고 접수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은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세이브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